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신축 현장. 60m 높이의 크레인이 푸른 하늘을 가르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정인수 회장은 검은색 벤치에서 내리며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죠. 6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JH건설의 최고 경영자로서 이곳 신축 현장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현장 소장이 안전모를 건네며 안내했습니다. 정인수는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천천히 현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콘크리트 냄새와 기계 소음이 뒤섞인 공간에서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마친 누군가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정인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 크레인 조종실에서 나와 철제 계단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죠. 안전모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그 순간 바람에 살짝 드러난 얼굴. 정인수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25년 전 기억 속에 묻어둔 누군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설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성은 완전히 지상으로 내려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색 목걸이. 정인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저 직원은 누구입니까? 정인수가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아, 강서진 기사님이시죠. 저희 회사에서 가장 실력 있는 크레인 기사 중 한 분입니다. 벌써 5년째 저희와 함께 일하고 계시거든요. 강서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인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성씨와 같았어요. 강지연, 그 이름이 가슴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강서진 기사는 몇 살 정도 됩니까? 정인수가 다시 물었어요. 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5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5살. 정인수는 재빨리 계산해 봤습니다. 25년 전 강지연과 헤어진 후 만약 그때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 정확히 그 나이가 되겠죠. 서진은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휴게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인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그녀가 자신의 딸일까요?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계속 둘러보시겠습니까? 현장 소장이 물었지만 정인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은 여전히 서진이 사라진 휴게실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인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눈빛, 그 목걸이, 그리고 강지연이라는 성씨.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강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정인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결과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는 비서실장 김태호를 급히 불렀습니다. 김 실장, 급한 일이 있어서 부른 겁니다. 정인수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강서진이라는 크레인 기사가 있죠. 그 직원의 신상을 자세히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가족관계를 중심으로요. 김태호는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개별 직원의 신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이틀 후, 김태호가 조사 결과를 들고 정인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강서진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현재 25세, 어머니 강지연 씨는 3년 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정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지연,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신 것 같아요. 서진 씨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인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25년 전 자신이 해외 사업 때문에 급히 떠나야 했을 때 강지연은 이미 임신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인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나간 후 정인수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진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어머니와 단둘이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날 오후 정인수는 다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서진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강서진 기사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정인수가 현장 소장에게 물었어요. 아, 지금 크레인 정비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쪽 구석진 곳에서요. 정인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크레인 엔진 부분을 점검하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집중한 그 모습이 어쩐지 어릴 적 강지연의 모습과 닮아 보였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네요. 정인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정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아, 회장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작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큰 장비를 다루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 일을 한 지 벌써 몇 년이 되거든요. 익숙해졌어요. 서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인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강지영과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그 목걸이 예쁘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하셔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정인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25년 전 자신이 강지연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 그녀는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고 딸에게까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인수는 거의 매일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자주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 이유를 묻지 못했어요. 정인수 자신도 명확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진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서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정인수는 작업을 마친 서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아, 회장님, 요즘 정말 자주 뵙네요. 서진은 안전모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진 모습이었어요. 현장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점심은 드셨나요? 아직이라면 함께 하시죠.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간단히 먹을 예정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함께 해주세요.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서요. 정인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서진은 정인수와 함께 현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소박한 한식당이었지만 정인수에게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식사하셔도 괜찮으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이런 곳이 더 편안합니다. 정인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진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어디든 좋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정인수는 서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항상 밝게 자랐다는 것,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모든 이야기가 정인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정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순간 슬퍼졌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셨죠.
아버지 없이도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다만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다고 하시면서요. 정인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강지연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시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사업이 중요하다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회장님은 왜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회장님을 직접 만날 기회도 없는데 저만 특별히 챙겨주시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정인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거든요. 제가 아는 누군가를요.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서진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어요. 예, 오래전 일이지만요. 정인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정인수는 서진의 작업을 도와주거나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진도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정인수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현장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정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왜 저희를 떠나셨을까?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 아버지께서 사정이 있어서 찾지 못했던 거라면. 그럴까요? 서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정말 찾고 싶었다면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정인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진정으로 찾고 싶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인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매일 서진을 보면서도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서진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금요일 저녁 정인수는 서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이네요. 서진이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인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잠시 대화가 이어졌지만 정인수는 제대로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오늘따라 많이 심각해 보이시는데요.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인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진 씨, 아니, 서진아. 갑자기 존댓말을 벌인 것에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숨기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인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어머니 강지연 씨를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정인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25년 전 저는 당신의 어머니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외 사업 때문에 급하게 떠나야 했고 그 사이에 연락이 끊어졌죠. 저는 그때 강지연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서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설마 그럼 회장님이. 네, 맞습니다. 정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 아버지다. 서진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포크를 든 손이 덜덜 떨리더니 결국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처음에 나도 확신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
그건 내가 내 어머니에게 준 것이니까.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가 주신 거였나요? 그래. 내가 2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의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야. 갑자기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서진아, 진정해. 내가 증명할 방법이. 왜 이제야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저를 달래주셨는데, 서진아, 내가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뭐요? 정말 저희를 찾으셨을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곁에 있었다면.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인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웨이터가 다가와 상황을 정리해 주었지만 정인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자신은 너무 늦게 나타난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정인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서진의 눈물, 그 원망 어린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고백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진은 정인수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타나는 시간도 달랐고 정인수가 오면 다른 곳으로 피해버렸어요. 정인수는 매일 현장에 나왔지만 서진과 마주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서진 기사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인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한편 서진은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인수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함께 일하는 후배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인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서진이 있는 크레인 근처로 직접 갔습니다. 서진은 정인수를 보자 도망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정인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서진아, 잠깐만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요. 서진은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내가 이렇게 피하니까 더욱 그래. 정인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힘들다고요? 25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몰랐다고. 정인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언젠가는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정인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강지연이 자신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을 주세요. 서진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하지만 너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정인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며칠 후 서진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강지연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딸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혼자 견뎠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수야,
오늘 서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어. 내가 듣지 못해서 아쉽지만 언젠가는 너도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서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참 예쁘게 자랐어. 너를 닮아서 똑똑하기도 하고 가끔 내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서진이 앞에서는 울지 않을 거야.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일기를 읽으며 서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정인수에 대한 원망보다는 사랑이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현장에서 정인수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크레인 앞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인수는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을 심어주셨고요. 정인수는 서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진아. 내가 너무 늦었어. 아직은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해해 보려고 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도 그런 거였을 테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인수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색해요. 당연해, 천천히 하자. 나도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인수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어요. 두 달이 지나면서 정인수와 서진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인수는 서진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어느 화요일 오후 현장에는 새로 들어온 보조기사 민호가 있었어요. 갓 20살인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그날도 철골 운반 작업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질렀죠. 야, 민호야. 안전줄 제대로 확인해. 서진이 크레인 조종실에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호가 잘못 고정한 철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 현장의 다른 작업자들이 소리쳤어요. 민호는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피하려 했지만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철골이 그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크레인을 급하게 조작했습니다. 떨어지는 철골을 막기 위해 크레인 암을 급히 회전시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은 크레인이 심하게 흔들렸고 조종실 안에 서진이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서진 누나. 민호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철골은 크레인 암에 걸려 떨어지지 않았지만 서진은 조종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응급차가 불려왔고 정인수도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의식 불명인 서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서진아, 서진아. 정인수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서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현장 소장이 재촉했지만 정인수는 서진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정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깨 부위를 심하게 다쳤어요.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정인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인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 일정도 중요한 회의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오직 서진만이 중요했거든요. 회장님, 좀 드세요. 비서실장 김태호가 샌드위치를 건넸지만 정인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서진이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정인수는 마침내
그녀 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정인수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찾았다면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밤이 깊어가면서 정인수는 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여기 있어. 빨리 일어나렴. 새벽 5시경, 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정인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약하게 말했어요. 그래, 서진아. 아빠가 여기 있어. 정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괜찮아요? 서진이 첫 번째로 물어본 것은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니었어요. 괜찮아. 내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 정인수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서진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정인수는 강지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강지연의 성품이었거든요. 정말 너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정인수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서진은 정인수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정인수가 서진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진의 회복 기간 동안 정인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은 뒤로 미루고 오직 딸의 간병에만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진도 점점 정인수의 정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괜찮아요? 서진이 침대에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보다 내가 더 중요해. 정인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25년을 놓쳤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회사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인수가 특정 직원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임원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너무 자주 현장에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상무 박창수가 임원회의에서 말했어요. 그것도 특정 직원 때문에 말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무 이성만이 되물었어요. 강서진이라는 크레인 기사 말입니다. 회장님이 그 직원에게만 유독 관심을 보이시거든요. 혹시 부적절한 관계는 아닌지. 이런 소문은 빠르게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인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진이 퇴원한 다음 주 그는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소집했어요. 전 직원이 모였나요? 정인수가 단상에 서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정인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정인수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강서진 기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도 뒤쪽에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인수를 바라봤어요. 미리 상의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강서진 기사는 저의 친딸입니다. 정인수의 선언에 전체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25년 전 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상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야 했고 그 사이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최근에야 그녀가 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서진이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제 딸을 찾았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딸을 사랑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 운영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진이는 여전히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술자로 남을 것이고
저 역시 공정한 경영을 계속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어요. 정말 우연히 찾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정인수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어요. 제가 왜 이제야 딸을 찾았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서진 씨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서진이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지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서진도 함께 자리에 나와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 실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화되었습니다. 의혹의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진심을 믿어주었어요. 공식 발표 이후 반년이 흘렀습니다. 정인수는 예정보다 빨리 은퇴를 선언했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서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은퇴하실 거예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25년을 놓쳤는데 이제라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정인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새로운 활동은 하늘도서관 프로젝트였어요. 지역 아이들을 위한 건설 체험 프로그램과 급식소 운영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정인수의 경영 경험과 서진의 기술력이 만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죠. 누나, 크레인은 어떻게 움직여요? 초등학생 한 명이 서진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레버를 움직이면 크레인 팔이 움직여. 너도 해볼래? 서진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인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서진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거든요. 강지연의 따뜻한 성품을 그대로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서진이 아직도 호칭을 바꾸는 것에 어색해하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니까 보람도 느끼고요. 나도 그래. 회사 일만 할 때는 몰랐는데 이런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정인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프로젝트 현장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만든 작은 건물 모형들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궁금해요. 정인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지. 지금의 너처럼 말이야. 어떻게 만나셨어요? 건축 관련 세미나에서 만났어. 그때 강지연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거든.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지. 정인수의 얼굴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그때 저에게 줬던 목걸이도 그때 선물한 거예요? 응, 크리스마스 이브였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정인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외로 떠나야 한다고 했을 때 강지연은 기다리겠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성공해서 돌아가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지.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원망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정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정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마워, 서진아. 정말 고마워. 정인수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아이들 중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우리가 만든 집 좀 봐주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만든 작은 집들은 각각 다른 모양이었지만 모두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너희들에게는 이미 집이 있어. 바로 여기가 너희들의 집이야. 서진이 아이들을 모두 안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오늘의 활동도 마무리되었어요. 정인수와 서진은 정리를 마치고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우리 진짜 가족 맞죠? 서진이 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누구보다 깊게 연결된 가족이지. 정인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늘 높이 멈춰선 크레인이 보였어요.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부녀의 웃음이었죠. 정인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25년 전 강지연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별 모양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내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었어.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정인수가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아버지와 딸은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강지연도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랑해, 서진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별빛과 함께 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